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그동안 줄기차게 대권 행보를 보여온 원희룡 지사가 내년 6월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이런 깜짝 불출마 선언으로 제주 정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제주도 의회에서 처음 열린 도정 질문 첫날. 대권 도전이다. 도지사 3선 도전이다. 도민사회의 억측이 난무한 원희룡 지사의 정치적 거취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권 행보가 맞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고, 또 일각에서는 이 3선에도 도전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내년 도지사 선거와 그 이후에 도정은 새로운 리더십에 넘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 도지사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오는 11월 예상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앞서 지사직을 사퇴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지사직 사퇴도 이제 금방 좀 이루어지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질러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사직 사퇴와 관계없이 대권 도전 공식화와 도지사 선거 불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임기 말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7기 민선 원희룡 지사의 레임덕이 오지 않을까. 제가 도민들과의 약속하에서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저의 진정성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드립니다. 원희룡 지사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은 최근 보궐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권 행보와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원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구도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를 중심으로 차기 도지사 후보군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도의회 도정 질문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과 트램 도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을 허가하면서 제시한 부대 조건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 질의에 지역사회 상생 조건을 이행하도록 행정감독권을 발동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JDC가 계획한 수소 전기 트램 도입에 대해서는 개념에는 동의하지만 노선 확보를 위한 과정이 쉽지 않다며 여건상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요. 현재 공무원이 야영장에서 거리두기 지침을 어기고 제지하는 청원경찰의 공무 집행까지 방해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청원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위협할 듯 하더니 머리로 들이받기까지 합니다.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그거 한번 나온 다음에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숨기셨어요, 지금? 왜? 해당 남성은 현직 제주도청 소속 6급 공무원인 53살 김모 씨. 김 씨는 지난해 8월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구역에 텐트를 쳤고 철거를 요청하는 청원경찰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30분 넘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해당 청원경찰은 몸싸움 중 넘어져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사건 발생 후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찾아와가지고 저희 책임자가 누구냐, 책임자하고 저를 앉혀놨어요. 당신들 공무원들 가만히 안 놔두겠다. 국민신문고에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을 바로잡겠다. 이렇게 좀 협박을 한 거예요. 난동을 부린 김 씨는 텐트 설치 공간이 부족해 테이블 등 다른 장비를 올려뒀고 당시 충동적인 행동이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가 좀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좀 약간 좀 충동적으로 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요.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인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경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본분을 잊었다며 김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조사에 착수했고 제주도는 감사위 결과에 따라 김 씨를 징계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비위 행위로 처벌받은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은 215명. 잊을만 하면 터지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발열 체크기를 구입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의료기기로 정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도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특정 제품은 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비대면 발열 체크기입니다. 체온계에 사약만 맞으면 다양한 태블릿 PC를 자유롭게 꽂아 쓸 수 있는 형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들이 이 제품을 사려고 신청하자 제주시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업체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로 등록돼 제주시가 공고한 지원 기준에도 맞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에서 말하는 게 규격에 나와 있는 그 시청 공문 안에 있는 규격에 합당한 제품을 갖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제주시가 문제 삼은 것은 이 제품이 체온계와 태블릿 PC가 하나로 붙은 채로 인증을 받은 기존의 일체형 제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얼굴 인식 기능을 가진 그 소프트웨어적인 거는 등록이 돼 있고 그게 탑재해 있는 태블릿은 등록의 공산품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공산품인 태블릿 PC는 저희가 지원을 못한다는 결론인 거죠. 하지만 식약처 산하 정부 기관에서는 제품의 구성 방식만 다를 뿐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인증을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 PC가 인증을 안 받았으니까 인증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시죠. 왜냐면 이제 체온계로서 다 일일이 그 구성품들이 다 의료기기일 수는 없고 범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표시 장치를 같이 구성을 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을 받으신 거예요. 업체 측은 제주시가 의료기기에 대한 법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를 봤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퇴직을 한 교사가 비위생적인 급식 상태를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교사는 석 달 전에도 같은 신고를 접수했는데 행정기관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 MBC 김문희 기자입니다. 조리실이 아닌 베란다 선반 위에 놓인 밥솥. 밥솥 이음부에는 이물질이, 뚜껑에는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김치통에서는 비닐 껍질과 맛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어린이집 급식 위생 상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1년 가까이 일하고 퇴직한 A씨는 창고처럼 쓰이는 베란다에서 매일 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도 몰랐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이들 설명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급식 문제를 폭로한 교사는 관리자 측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에 김치가 재사용되고 있다고 관할구청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현장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답은 안 해준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낡은 밥솥 상태를 확인하고 조리실 공사를 마쳤으며 반찬은 배식 중에 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사용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나사를 찝었던 띠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김치를 찝거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15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급식 불량 예방책을 담은 유치원 3법이 지난해 통과했지만 어린이집 급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서귀포시 백신 예방 접종센터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서귀포시는 오늘부터 서귀포 의료원에 마련된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만 75세 이상 고령자와 노인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 13,60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 백신 예방접종센터에 배정된 화이자 백신 물량은 3,500회분으로 송산동과 정방동, 중앙동 등 12개 동에 이어 5개 읍면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역학조사 관리를 위한 제주 안심코드가 관광업체 88%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8일 동안 도내 관광업체 6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550여 곳이 제주 안심코드를 설치해 설치율이 88%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안심코드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설치를 독려하고 마스크 16,000장과 손소독제 2,000개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오늘 날은 흐리겠지만 따뜻하겠습니다. 남쪽 해상에서 따뜻한 바람이 유입되고 있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특히 북서부 지역은 한낮에 25도 이상 오르면서 초여름처럼 덥게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연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는 건조합니다. 현재 제주도 산지에는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압골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진 않아서요. 건조함을 달래주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5mm 미만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이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가득 껴있는데요. 오늘 종일 날이 흐리겠습니다. 밤사이에 이 구름들이 낮 동안 쌓인 열을 막아주면서 아침에 포근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4, 5도가량 높은데요. 북부 지역은 19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18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구름이 볕을 가려주긴 하겠지만 따뜻한 남동풍의 영향으로 북부 지역이 25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조금 높아지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오늘 밤부터 바람이 강해져서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에서 제2호 태풍 수리개가 북진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생긴 파도가 제주도 해안으로 전달돼서 해안가에 너울이 예상되는데요. 해안도로나 갯바위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친 후에도 종일 날이 흐리겠고요. 고온 현상은 누그러들겠습니다. 당분간 구름 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제주 도립 노인요양원 간호사 6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입소자들에게 코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비위관을 의사 없이 교체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립 노인요양원 측은 야간이나 주말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간호사가 비위관 등을 교체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 대출이 9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2월 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제주도 내 여신 잔액은 34조 1,900억 원으로 전달보다 1,44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계 대출액은 17조 629억 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지난해 5월 이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제주산 레몬이 국내 최초로 홍콩에 수출됐습니다. 제주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가에서 재배한 레몬 100kg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홍콩에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36개 농가가 레몬 34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데 신선도가 뛰어나고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시설하우스 화재와 관련해 예방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농업기술원은 시설하우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한 안전관리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원격 화재 경보 시스템과 소화기 가동, 낙뢰 방지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발생한 시설하우스 화재는 130여 건으로 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공영관광지 운영평가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공영관광지 32곳을 대상으로 시설 이용 편의성과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감염병 예방 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함께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관광지 6곳을 선정해 포상할 계획입니다. 한국장애인연맹 소속 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인권활동단체 뉴보이스는 제주 탐라장애인복지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권익 5호 기구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지역사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